베트남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설치한 모든 불법 구조물을 파괴하라. 새벽 4시 베트남 해양안보작전실이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돈 11만 원짜리 한국의 제안에 극단적 결정을 내린 베트남 정부. 대체 한국이 베트남 정부에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돈 11만 원이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 3시 베트남 해양안보청 상황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팜탄 빈 차관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어온 순간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빨간 점 300개가 우리 영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든 거였어요. 레이더 화면 속 빨간 점들은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구단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바다를 점령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경선 12척이 뒤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작정하고 온 겁니다. 팜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 전 아버지를 잃은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우리 해양경비선 6척이 긴급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경고방송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300대 6의 싸움이었거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오전 7시였습니다. 긴급 상황. HQ75에서 보고합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중국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선체 우연에 3m 구멍이 뚫렸어요.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서 HQ75를 나타내는 파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승무원 15명 전원 구조 요청.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비명 소리. 팜 차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15년 전 아버지도 이렇게 중국 어선과 충돌하며 차가운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비나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30분 만에 완료됐어요. 다행히 승무원 1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응우엔 반 투어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레티라는 2아이의 엄마였고 팜 문하이는 내년에 대학 가는 꿈을 가진 19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중국에서 믿을 수 없는 성명이 나왔어요. 중국 어선들은 자국 영해에서 합법 조업 중이었다. 베트남의 일방적 도발이 사고의 원인이다. 팜 차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도발자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리고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외교적 항해. 벌써 수십 번째였어요. 해군 파견. 우리 해군력으론 중국과 상대가 안 됐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350척의 최신 이지스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고작 40척의 낡은 초계함들 뿐이었거든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만 비난 성명 내고 끝일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팜 차관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서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곳에서 희망의 손길이 뻗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차관님,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팜 차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무슨 일로? 자세한 건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매우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처럼 립서비스나 몇 마디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팜 차관은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팜탄 빈 차관은 하노이 시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15년간의 외교 경험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회의와 협상, 그리고 실망의 연속이었죠. 한국 대사관은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달리 팜 차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 문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찰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군사 지원은 없었어요.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합동훈련을 통해 베트남 해군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라니. 우리가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유럽연합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말뿐인 비난 성명,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국의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도 말이에요. 대사관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한국 전통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형, 청자 도자기, 그리고 태극기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팜탄 빈 차관님이시죠? 김성우 공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직원이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팜 차관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공사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이렇게 급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공사는 생각보다 소탈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급히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팜 차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조건부 제안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공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어제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아, 그 일로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난 성명을 내주셨으니. 비난 성명이 아닙니다. 김 공사가 말을 끊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팜 차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조건을 내걸겠죠.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공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퇴역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여수함이에요. 팜 차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군함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1200톤급 초계함으로 대한미사일과 대공포 그리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공사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함정 사진과 상세한 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팜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요? 한국 기업의 우선 발주권인가요? 아니면 군사기지 사용권? 다른 나라들과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 공사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팜 차관은 귀를 의심했어요. 조건 없이 군함을 준다고요? 농담하시는 건 아니시죠? 전혀요. 상징적인 비용만 받겠습니다. 11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11만 원. 베트남 돈으로 2억 동 정도였어요.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팜 차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난 15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죠? 김 공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관님, 저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조건 없이요.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어요. 김 공사가 팜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베트남을 도울 기회가 왔죠. 1964년부터 9년간 31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팜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싸웠던 동맹국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김 공사의 말에 팜 차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들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는 건가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 배로 여러분의 바다를 잘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팜 차관은 목이 메었어요. 갑자기 15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비나,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진짜 형제였습니다. 언제 인수할 수 있을까요? 팜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김 공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팜 차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를 도와줄 진짜 형제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비나. 이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베트남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팜탄 빈 차관이 한국의 제안을 보고하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 외교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차관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1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국방장관 레 반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을 11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했어요. 팜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믿기 어려웠거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런 일에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국제거래에 반드시 대가나 조건이 따랐거든요. 외교장관 부이탄 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제협력이나 군사기지 사용권 같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진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팜 차관의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해군 참모총장 판반 GM이 함정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함정 사양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대한미사일 하푼 8발, 76m 한 포, 그리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장가로 따지면 최소 500억 동은 되는 함정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베트남 고위 관료들의 당황은 이해할 만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국제관계는 철저히 계산적이었거든요.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항만 사용권을 요구했고 미국은 군사 지원 대신 정치적 협조를 원했어요. 일본도 경제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팜 차관은 일주일 전 김성우 공사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김 공사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공사가 말했었죠. 1950년 한국 전쟁 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김 공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닿았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그리고 남베트남도요. 팜 차관은 깜짝 놀랐었어요. 베트남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에 31만 명을 파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공사가 계속 말했었죠. 그때 함께 싸웠던 나라들은 서로 뭘 요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가치를 지키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김 공사가 한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에서 국방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시선이 팜 차관에게 쏠렸어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팜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는지 확실한가요? 외교장관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팜 차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15년 전 제 아버지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비나,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팜 차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진짜 형제인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죠. 그런데 해군 참모 총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함정을 받는 건 좋은데 운용할 승무원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베트남 해군 승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간 집중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팜 차관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훈련비는? 그것도 무료입니다. 숙식비는? 그것도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탄의 침묵이었습니다. 외교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한국은 우리한테서 뭘 바라는 걸까요? 팜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공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배로 우리 바다를 잘 지켜달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팜 차관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1만 원. 겉으로 보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진짜 형제로 여긴다는 마음, 조건 없는 우정,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신뢰였어요. 팜 차관은 휴대폰을 꺼내 김성우 공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사님,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다행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식 조인식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관님,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당연한 일이에요. 팜 차관은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팜 차관은 오랜만에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드디어 진짜 형제를 만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1만 원짜리 군함으로요. 팜 차관은 웃으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다낭 해군 기지에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해군 장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회색 군함 여수함을 정식으로 인수받는 날이었거든요.
팜탄 빈 차관은 일찍 도착해서 부두의 정박한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했어요. 1200톤급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11만 원짜리 배인가요? 옆에 서 있던 해군 중령이 중얼거렸어요. 팜 차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오전 10시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 레 반뚜와 주베트남 한국대사 박노환, 그리고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측에서 온 박철수 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함정 한 척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렸어요. 이는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박 준장이 팜 차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함정의 이름은 여수함입니다. 여수는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죠. 하지만 이제 이 배는 베트남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 준장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이 함정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동해와 서해를 지켜왔거든요.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도 이 함정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팜 차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중고 군함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검증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베트남 국방장관의 답사 차례였습니다. 레 반뚜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더니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배 한 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동맹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레 장관이 한국 측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수식이 끝나고 팜 차관은 함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세심하게 정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장비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해놨습니다. 함교에서 한국 해군 이병철 대령을 만났어요. 대령님, 이 함정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함정보다 더 꼼꼼하게 정비했어요. 이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엔진도 완전히 오버홀했고 전자장비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팜 차관이 놀랐어요. 그러면 정비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형제한테 망가진 물건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대령의 말에 팜 차관이 감동받았어요. 함정 곳곳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최신형이었고 통신 장비도 베트남 해군이 보유한 그 어떤 함정보다 앞서 있었어요. 무기 체계는 어떨까요? 하푼 대한미사일 8발이 장착되어 있었고 76m 한 포는 분당 8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어선들은 물론이고 중형 해경선과도 맞설 수 있는 화력이었어요. 이 함정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팜 차관이 물었어요. 새 함정 기준으로는 2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중고라고 해도 최소 500억 원은 해요. 이 대령의 답에 팜 차관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500억 원짜리 함정을 11만 원에 준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승무원들의 함정 인수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온 교관들이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이 함정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설계입니다. 한국 해군 김민수 중령이 설명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해서 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아요. 베트남 해군 장교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다목적 운용이 가능해요.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김 중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얕은 바다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나거든요. 남중국해 같은 복잡한 해역에 딱 맞는 함정이죠. 그날 저녁 환영만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노환 한국 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해군 승무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개월간 한국 해군 대학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합니다. 팜 차관은 너무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 베트남 해군 장교 10명씩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팜 차관은 혼자 부두로 나갔습니다. 야경에 비친 회색 구남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1만 원. 이 숫자가 전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함정 앞에서 팜 차관은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이 배로 우리 바다를 꼭 지켜낼게요. 그리고 한국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11만 원의 기적, 한국이 베트남에게 준 특별한 선물. 조건 없는 우정, 한국, 베트남 형제의 상징. 회색 구남이 가져온 희망. 11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주 후 베트남 해군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다낭 해군 기지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중국 어선 200여 척이 다시 우리 영해로 침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팜탄 빈 차관은 급히 기지로 달려갔어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또다시 빨간 점들이 우리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새벽 3시부터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해졌어요. 해군 작전 참모가 보고했어요. 중국 해경선도 함께 왔나요? 네, 8척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참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중국 측이 우리 12해리 경계선에서 아주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마치 우리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팜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영해 주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존 경비선들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중국 측 규모가 너무 커서.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온 그 함정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팜 차관에게 쏠렸습니다. 여수한 말인가요? 네, 승무원 훈련도 끝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팜 차관은 잠시 망설였어요. 첫 출항을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여수함 출동 준비하세요. 오전 8시 다낭 해군기지 부두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색 구남 여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200톤급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지 내 모든 장병들이 나와서 지켜봤어요. 함장 레 반 하이 중령이 브리지에서 명령했습니다. 전 함대 출항 준비 완료. 항해 시작. 여수함의 엔진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함정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팜 차관도 함정에 탑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출항 후 2시간 여수함은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해역에 도착했어요. 레이더에 중국 어선 150여 척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해경선은 8척 확인됩니다. 우리에서 15km 거리에 있습니다. 함장이 망원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경고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병이 중국어로 경고방송을 했어요. 이곳은 베트남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무시했어요. 계속 조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함장님, 중국 어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이더 요원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우리 영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철수하는 걸까요? 참모가 의아해했어요.
통신병이 중국 측 교신을 듣고 있다가 보고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새로운 군함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팜 차관이 깨달았어요. 중국 측이 여수함을 보고 놀란 거였습니다. 사실 여수함은 겉보기에도 기존 베트남 함정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스텔스 설계로 날렵해 보였고 최신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2시간 만에 중국 어선 150여 척이 모두 우리 영해에서 철수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다 빠져나갔어요. 함장이 감탄했어요. 팜 차관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어선들을 무력 충돌 없이 물러나게 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국제 언론에서 오늘 일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느 언론에서요? CNN부터 시작해서 BBC, 로이터, 심지어 일본 NHK까지. 팜 차관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국제뉴스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CNN 보도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베트남의 새로운 회색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중국 어선 150여 척이 무력 충돌 없이 베트남 영해에서 철수했어요. 리포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중국해 해양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C는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어요. 베트남의 이 회색 군함은 아시아 해양 전략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보여줬거든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켰어요. 한국의 무상군함 지원이 남중국해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지역 안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 NHK의 보도였어요. 한국의 대베트남 군함 지원은 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는 중소국가들의 연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저녁 베트남 국영방송에서는 특별 뉴스를 방송했어요. 오늘 우리 해군의 새로운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받은 이 함정이 우리 영해 수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앵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해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팜 차관은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묘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그 회색 군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중국 어선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팜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바다,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팜 차관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군함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비서가 계속 보고했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우리 뉴스를 보고 한국에 직접 연락했다고 합니다. 팜 차관은 놀랐어요. 하루 만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다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비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서 항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베트남의 무력 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더라고요. 팝 차관이 웃었어요. 무력 과시라니 우리는 총 한 발 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이에요. 11만 원짜리 회색 군함 하나가 남중국해의 균형을 바꿔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팜탄 빈 차관은 하노이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들 때문이었거든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팜 차관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로 일했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1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응우엔 티란의 목소리였어요. 15년 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빈이에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빈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팜 차관도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바빠서. 괜찮다. 들어와라. 어머니가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낡은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하지만 살만해. 어머니가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팜 차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요. 어머니, 제가 하노이로 모셔가면 어떨까요? 더 좋은 곳에서.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팜 차관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15년 동안 이곳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슨 이야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해. 어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내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나갔어. 날씨가 좋아서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지. 팜 차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나? 다른 어부들이 뛰어와서 말하더라.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점령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화가 났어. 30년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내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항의하신 거군요. 응. 내 아버지는 혼자 중국 어선으로 갔어. 여기가 우리 어장이니까 나가달라고 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내 아버지 배를 들이받았어. 고의로. 팜 차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 빠지셨고 다른 어부들이 구하려고 했는데 중국 배들이 방해했어. 일부러 물을 흐려놓고 구조를 방해한 거야.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결국 내 아버지는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에서. 팜 차관도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해양안보 일을 하는지 아세요? 글쎄, 좋은 직장이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려고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15년 동안 그 목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팜 차관이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안경을 쓰고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한국에서 온 회색 군함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군함이에요. 이 배로 중국 어선들을 우리 바다에서 내쫓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어제 처음으로 실전에 나갔는데 중국 어선 150척이 전부 도망갔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요. 팜 차관이 휴대폰으로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회색 군함이 당당하게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 배가 우리 바다를 지키는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꼭 쥐고는 계속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비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바다를 지켜냈구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팜 차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꼭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15년 동안 혼자 두고. 괜찮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팜 차관은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서 잤어요. 어릴 때처럼 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비나, 그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준 거니?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형제니까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진짜 형제래요. 그런 나라가 있구나.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내 아버지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다음 날 아침, 팜 차관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15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온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비니가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꿈꿨던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어요. 팜 차관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우리 바다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바람이 불어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노이로 돌아가는 길에서 팜 차관은 다짐했어요.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형제애를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파하겠다고요. 회색군함은 단순히 중국을 막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중국해 위에는 여전히 회색 군함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밤 10시, 달빛 아래서 여수함은 베트남의 영해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서는 베트남 해군 장교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 함정을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3개월 훈련 덕분이었죠. 레이더에 이상 없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어요. 중국 어선들은 어떻습니까? 20해리 밖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제 중국 어선들은 베트남 영해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군함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되었거든요. 함정 갑판에는 베트남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도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형제애의 상징이었죠. 팜탄 빈 차관은 그날 밤 함정을 방문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순찰 점검이었습니다. 차관님, 승무원들 사기가 정말 높습니다. 함장 레 반 하이 중령이 보고했어요. 이 함정에서 근무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팜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니까요. 함장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희망의 상징이거든요.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팜 차관이 갑판으로 나갔어요. 밤바다가 평온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평화롭네요. 함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다예요. 팜 차관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동남아시아 6개국이 해양평화협력체를 만들었어요. 태국은 초계함 2척을, 인도네시아는 순찰정 5척을, 말레이시아는 해양감시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모두 11만 원 정신이었어요. 상징적인 가격에 진짜 형제애를 주고받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베트남 국민들의 의식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한국을 진짜 형제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노이에서 한국, 베트남 우정 축제가 열렸어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K-팝 공연, 한국 음식 체험, 태권도 시연 등이 이어졌죠.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11만 원 포토존이었어요. 회색 군함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는 곳이었는데 하루 종일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베트남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11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해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알려준 숫자거든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더 고마워요. 팜 차관은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뭉클했어요. 함장님, 이 함정이 처음 출항했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입니다. 정말 떨렸어요. 저는 그때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팜 차관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배가 우리 운명을 바꿔놨어요.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차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팜 차관이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김성우 공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진짜 형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함장이 감동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네요. 갑자기 통신병이 뛰어왔어요. 함장님,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어선 50여 척이 우리 경계선 근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팜 차관과 함장이 급히 함교로 향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15해리입니다. 우리 영해 경계에서 3해리 떨어져 있어요. 계속 접근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팜 차관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 바로 밖에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영해 침범했을 텐데. 함장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팜 차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승리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정말로 그랬어요. 회색 군함의 존재만으로도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베트남 영해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팜 차관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비나, 어서 와라. 어머니는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팜 차관이 매달 병원비를 대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한국에서 베트남 어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어부 자녀들이 한국에서 해양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팜 차관도 마음이 벅찼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 무덤으로 향했어요. 무덤 앞에서 팜 차관이 말했어요. 아버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회색 군함이 여전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중국 어선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평화로운 바다가 됐어요.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여보, 우리 비니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팜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이라는 진짜 형제를 만났어요. 그들이 11만 원의 군함을 줬지만 실제로는 희망을 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팜 차관은 다시 함정을 찾았어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회색 군함을 보고 싶었거든요. 갑판에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파도가 아름다웠습니다. 11만 원. 팜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누가 알았을까? 이 작은 숫자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함정은 여전히 조용히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배는 낡았어요. 20년 된 중고 함정이었죠. 최신 기술도 아니었고 가장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배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진실한 우정, 조건 없는 형제애,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팜 차관은 휴대폰을 꺼내 김성우 공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사님, 오늘도 회색 군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차관님, 그 배는 이제 베트남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정은 영원히 우리 두 나라를 이어줄 거예요. 팜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어요.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팜 차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11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제 아버지를 대신해 돌아온 형제였습니다. 회색 군함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베트남의 바다를 지킬 거예요. 11만 원짜리 기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외교의 변화, 한국형 형제 외교의 시작. 회색 군함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팜탄 빈 차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한국의 군함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들이었어요. 차관님, 태국 해군 참모총장에서 직통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태국에서요? 무슨 일로? 한국과의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팜 차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태국 해군 참모총장 솜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어제 CNN에서 베트남의 회색 군함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솜차이 장군의 목소리에 관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희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인도네시아 해양 담당 차관 위도도가 내일 베트남을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요? 갑자기? 네, 매우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팜 차관은 놀랐어요. 평소 신중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서두를 줄은 몰랐거든요. 인도네시아 위도도 차관과의 회담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국의 해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도도 차관이 털어놨어요. 특히 나투나 제도 근처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계속 도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해군력으론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위도도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건가요? 팜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조건이 없어요. 형제니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회담 요청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도요? 네,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연신 전화 메모를 가져왔어요. 심지어 미얀마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팜 차관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형제 외교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라오스의 반응이었어요. 라오스는 내륙국가라 해군이 없는데도 연락을 보내왔거든요. 차관님, 라오스에서는 메콩강 순찰정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순찰정요? 네,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수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강을 감시할 순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팜 차관은 감탄했어요. 한국의 도움이 바다를 넘어 강까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하노이에서는 전례 없는 다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남아 해양안보 협력회의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이 주최한 거였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팜 차관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진출, 불법 조업, 그리고 환경 파괴.
이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다른 나라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팜 차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되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해요. 그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필리핀 대표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끼리 해양안보협력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협력체요? 네, 정보 공유, 합동훈련, 그리고 위기 시 상호 지원하는 체계 말이에요. 모든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태국 대표가 덧붙였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한국은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군사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회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6개국이 동남아 해양평화협력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의 보도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베트남 군함 지원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외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BBC는 더 깊이 분석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신뢰를 공유합니다. 앵커가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형 안보 협력의 핵심입니다. 돈을 받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형제애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일본 NHK의 분석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기존 강대국들의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설자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호 존중과 형제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로이터 통신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이런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이런 사설을 냈어요.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다. 하지만 이 기사 댓글들을 보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국이 부러워진다. 저렇게 형제처럼 도와주다니. 우리는 왜 항상 조건을 내걸까? 한국처럼 할 수는 없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팜 차관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형제 외교가 중국 내부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요. 한 달 후 서울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동남아 해양평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가 주최한 거였습니다. 동남아 6개국에서 국방장관급이 참석했어요. 팜 차관도 베트남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안보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강제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상생.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포럼의 결과는 역사적이었어요. 한국, 동남아 해양평화협정이 체결된 거였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놀라웠어요. 첫째, 군사 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둘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협력을 한다. 셋째,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팜 차관은 협정서에 서명하며 감격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에서 팜 차관은 김성우 공사를 만났어요. 공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1만 원짜리 군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김 공사가 미소 지었어요. 차관님, 변화를 만든 건 군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형제애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팜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형 형제 외교의 시대가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팜 차관은 생각했어요.
저 강물처럼 평화도 흘러가겠구나. 한국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구나. 11만 원짜리 회색 군함은 이제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